권한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48강 탈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축구. 그 분노의 끝에서 이제 진짜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임생 전 기술발전위원장이 애초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폭로의 전말을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팬들이 이임생 위원장을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보다 더 큰 빌런으로 지목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은 A조에서 1승 2패, 조3 위로 마감하며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습니다. 48강 탈락, 문자 그대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과정도 준비도 전부 납득이 안 됐죠. 여러분도 그 답답함 느끼셨죠? 이번 대회를 둘러싼 핵심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발전위원장.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인물은 바로 이임생입니다. 이임생 위원장은 2024년 국가대표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제시 마치, 에르베르나르, 다비트 바그너 등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지를 걷어내고 이임생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사실상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 보도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임생 전 이사를 기술총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상 절차를 생략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임생 전 이사가 공식 임명 이전부터 이미 감독 선임 논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 선임일은 2024년 5월 28일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8일 앞선 5월 20일 전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부터 이미 참석해서 감독 선임 논의에 끼어들었습니다. 직책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계약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8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임생 전 이사가 국내 지도자 선임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며 논의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렸다는 의혹도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정혜선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정혜선 위원장은 6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제 사임서 제출은 7월 16일, 공식 사임일은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임생 전 이사는 6월 30일,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점에 전력강화위원 전원을 소집해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후 감독 선임 과정을 사실상 자기 손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축구협회는 위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이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녹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가 주장한 전력강화위원회 재구성 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은 이임생 전 이사가 면접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임생 전 이사는 위원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권한을 직접 행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규정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감이 오시죠? 면접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중잣대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 감독 후보 2명과의 면접은 유럽 현지에서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사전에 준비된 17개 질문지를 기반으로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과의 면접은 2024년 7월 5일 밤 경기도 성남의 한 빵집에서 참관인도 없이 별도의 공식 질문지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임생 전 이사가 새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면접 말미에 홍명보 감독에게 직접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선발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명이죠.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임생 전 이사에게 부여한 권한은 후보 면접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협회장에게 추천하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제안을 수락했고, 협회는 2024년 7월 8일 홍명보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주호 전 국가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약 2년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이임생 전 이사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독 선임 절차를 주도했는지, 축구협회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이제 이임생 위원장은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나가월드 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한 상태입니다.
라가월드 FC는 2025에서 26 시즌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10개 팀 중 5위권 팀입니다. 캄보디아 축구는 피파 랭킹 175위,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리그입니다. 피파 랭킹 25위 한국 대표팀에서 그 영향력이 이미 몇 단계는 부족했던 인물이 이제는 수준에 맞는 무대를 찾아간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리그든 해외에서 제안이 온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치와 감독으로서 이미 중국 리그와 K리그에서 경질을 당하는 등 좋지 않은 이력을 가진 인물에게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권을 맡긴다는 것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구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하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팬들이 이임생 위원장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홍명보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절차와 공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애초에 그 결정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책도 감독 선임과 무관했고 공식 임명 전부터 끼어들었으며 위원장도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 권한을 행사했고 동일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월권, 그것도 아주 대담한 월권입니다. 축구 본능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임생 위원장은 이른바 퍼미션 슬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축구 전체를 좌지우지한 셈입니다. 권한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권한자가 됐고 그 결과가 48강 탈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선수들과 팬들이 감당해야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위원장, 이 세 명 중 한국 축구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인물이 누구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축구 본능이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민낯을 파헤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축구협회 개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